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국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등 지금 현안들이 산적한데 우리 정치권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의 기대를 이번에도 저버리지 않고 심야 난투극까지 벌이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소위 신속 처리 법안과 관련해서 각 당의 그럼 진짜 속내가 뭔지 한번 분석해보고 몇 가지 훈수도 덧붙이려고 합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첫 편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똥줄이 탔다고 봅니다. 촛불 민심으로 내년 총선 또 다음 대선까지 탱자 안심하고 있었는데 경제 파탄 또 남북 문제 뭐 하나 정책이고 뭐고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국민들은 또 일부 돌아서고 자유한국당 결집과 추격도 심상치 않고 당장 내년 총선에 불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민주당은 자기 반성부터 통렬히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이 개헌선까지, 국회의원의 3분의 2죠. 개헌선까지 노리고 있었는데 과반 의석도 만일에 확보 못하면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의 앞날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총대를 직접 메고 앞장섰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적당한 당근으로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법안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결집과 추격에 긴장해서인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도둑놈에 비유하면서 흥분도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법을 보면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을 포함시키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겠지요. 역대로 대통령 친인척이 늘 정권을 위험으로 빠뜨리고 또 휘청거리게 했는데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이 모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깼는데 노란 잔은 간데 온데 없다는 그런 꼴이 됐지요. 결국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와 행정부부터 틀어지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만 하나 더 가지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소위 사보임이라고 하는 기존의 개혁위원회에서 위원을 사임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서 보임하는 문제로 시끄러워졌고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바른미래당 자기 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복으로 상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 무리한 제안도 민주당은 받아들였습니다.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서 3년 내내 여태까지 헛송세월을 하다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런 방구 제대로 설명 한번 안 하고 지금 이래 밀어붙이면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비리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고 또 비례대표로 국민의 다양성이 국회에 반영되게 한다, 이런 명분으로 포장하면은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요. 국민들은 그래, 고위공직자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집어넣어야지, 또 일 안 하고 지금처럼 맨날 싸우는 이 국회의원들보다는 차라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가 많아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 이런 극한 대립에 비례대표들 손만 드는 거수기 역할밖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의원이 정당의 볼모가 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도 연결해서 한번 봐야 합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드루킹 댓글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엉터리 댓글 사건처럼 지금 청와대 민원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길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제 판단으로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주도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을 냉소하면서 참고 있던 국민들이 이런 청원이 생기면 반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하고요. 총선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기획들이 하나씩 실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바른미래당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이번 이 정국을 볼 때 지난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합니다. 호남 민심이 지난 대선 때 처음에는 문재인과 안철수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대중의 동교동계 원로그룹 일부하고 박지원, 정동영 등 해서 문재인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안철수 쪽에 붙었지요. 총선이 있었고 안철수를 간판으로 한 국민의 당이 상당수 호남에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대선 때 호남은 문재인을 선택했고 안철수는 대선에 실패했지요. 국민의 당이 결국은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가 손학규 대표가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당에도 밀리면서 겨우 2%대 득표에 그치고 당에 충격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호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 총선에 모두가 당선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회생을 엿보고 있는 지금 바른미래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 이 법안에 명분도 있고 이해도 맞아떨어지니까 저는 올라탔다고 봅니다. 손학규 대표도 선거 때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물러나라는 압박도 받고 있는데 비껴갈 명분으로 딱 좋은 기회를 만났거든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스스로 민주당과 내년 총선에 미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요.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유승민계는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안 가겠나 하면서 지도부가 포기를 했는데 안철수 계보까지 돌았으니까 바른미래당이 당황했을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이대로 순항하지는 못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 관련한 부분과 내년 총선의 핵심 3가지 포인트 등은 다음 녹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Ich